자, 보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이제 지난 텀에 독해 원리에서 그죠? 구조랑 자, 그래 사고를 배웠죠, 그죠? 그 구조는 한 문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구문 독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웠던 이제 한 30가지 정도의 구조 공식만 아시면은 대부분의 문장들은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어휘를 알고 그래 구조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내가 그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고적인 개념은 저희가 이제 리드라고 해서 어떤 게 이제 이 글의 주제문을 나타내는지를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해 원리에서 배웠던 게 이제 한 16가지 정도 되고요. 그래 나머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고 편을 하면서 이제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독해 원리를 내셔가지고 반드시 같이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같이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결과가 훨씬 더 이제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이제 마치 문법 가속도를 이론책 계속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거 계속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16가지 리드에 대해서 잠깐만 더 이제 보고 갈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봤던 게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글에서 필자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important라든지 뭐 critical, crucial. 자, 동사 개념들을 보시면 뭐 make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뭔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다 배워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리드에 들어있는 표현들을 다 외워 두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장치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역접이었는데 보통 이제 독해를 할 때 그냥 but이나 however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온다. 여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역접이. 근데 역접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보셨던 게 접속사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뭐 while이라든지 뭐 do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while이나 do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얘네들이 이끄는 문장을 제가 나머지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자, 나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라 이게 중요하겠죠. 항상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despite라든지 뭐 instead of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뭐 하다가 중요한 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역접은 대부분 맥락이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같은 맥락을 나열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순서 잡기에서 however는 그냥 반대 맥락이야. 이것만 알고 계시면 순서를 못 잡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 10% 이내에서는 같은 맥락을 나열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 지문이 또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관계 부사가 있는데 자,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 하다. 자, 이것도 이제 역접이라고 했죠. 다른 맥락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접속사가 나왔을 때 아니면 연결사가 나왔을 때 이게 같은 맥락인지 다른 맥락인지 이걸 계속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미콜론이나 콜론, 뭐 대시가 하는 역할은 앞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문장을 이해했으면 뒤에 거는 읽을 필요 없다 그랬죠. 반대로 앞에 거를 이해 못했으면은 뒤에 걸 가지고 단서를 또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었죠. 자, 통념 비판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제시한 다음에 이걸 뒤집는 게 통념 비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서두에 나오는 어떤 그 수동태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통념 비판에 해당될 수 있다 했죠. 보통 이제 통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까지 이걸 통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5번은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 자, 당위성,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필자가 뭐뭐 하라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 7번.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내가 읽었을 때 이게 뭔가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이거 뭐다? 문제점 글이고요. 대부분의 문제점 글들은 해결책으로 이어진다고 했고요. 문제점이 그대로 문제점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8번. 자, 비유고요. 비유라는 장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just as랑 like였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뭔가 주제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실험. 자, 항상 실험 지문은 처음에 이제 실험 과정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결과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결과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기관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실험을 했는데 데디아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데디아가 중요한 거야.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했을 때 데디아가 중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장을 봐주셔야 돼요. 자, 10번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if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에서 저희가 이제 without까지 배우셨죠.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공기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 11번 필자의 의견. 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자, 그래 내가 할 조언이라고 했을 때 필자의 의견을 나타낸다고 있고요. 자, 12번은 비교급. 자, 특히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면 이거 주제문이고요. 그다음에 비교라는 걸 하는 장치는 A가 B보다 더 낫다라고 했을 때 A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비교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교급이 나왔다 그러면 독해에서 이거는 주제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결론은 당연히 이제 결론은 자, 그 글의 주제문이 되겠죠. 그죠? 자, 14번. 자, 열거인데 자, 단순 열거는 뭔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 열거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렇게 열거되는 게 이제 단순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의 주제는 많다는 게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뭐 many라든지 a lot of, 뭐 some others, another also 이런 것들이 단순 열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연결사는 for example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는 뭐 in addition 이런 첨가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시간 열거랑 장소 열거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했는데 그치만 지금은 이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 열거나 장소 개념은 대부분은 이제 대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used 같은 경우는 뭐뭐 하곤 했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다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건 시간 열거가 되는 거야. 자, 장소 열거 마찬가지죠. 대부분 뭐다? 대조글입니다. 그래서 단순 열거에서는 for example 1순위고요. 자, 두 번째는 첨가. 자, 시간 열거나 장소 열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however이 가장 우선순위겠죠. 자, 이런 걸 아셔야지 나중에 이제 글의 흐름을 다 예측해요. 자, 그다음에 명령문. 됐죠? 필자가 명령하는 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게 이제 강조조 동사. 동사 앞에 do나 does, did가 붙게 되면 동사를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강조를 한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보는 게 빈칸이거든요. 전체 유형을 봤을 때 빈칸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모의고사 칠 때 그죠?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시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해 강의를 하실 때 빈칸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푸십시오라고 강의하는 분들도 많아요. 알겠죠? 근데 저희가 독해 원리를 배우실 때 주제 제목 요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는 전체 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가장 쉬운 유형이기도 해요. 근데 빈칸 문제를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주제 제목 요지와 빈칸 문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뭐냐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관점 자체를 바꾸시면은 남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뭐다? 좀 쉽게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 원리에서는 우리가 사고를 좀 웜업 했다면은 사고 편에서는 뭐냐면 그 사고를 좀 더 심도 있게 가지고 노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은 뭐냐면 빈칸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빈칸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문을 발췌를 할 때 조건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제가 명확한 지문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짧은 지문에서 내가 이제 글을 읽었는데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빈칸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자 입장에서 뭐냐면 이제 빈칸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주제문을 찾아서 그걸 빈칸으로 뚫어야 돼요. 주제문이 아닌 거를 빈칸 뚫었을 때는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명확한 지문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제 제목 요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빈칸 문제는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한 사고는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서 단서를 근간으로 해서 주제문을 찾아서 똑같은 말을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드를 단서로 해서 이제 주제문을 찾고요. 네, 주제문을 찾은 다음에 빈칸과 비교해서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하실 때는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는 이유는 처음에 주장했던 게 그대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뒤집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을 읽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빈칸 문제는 뭐냐면 빈칸이 주제거든요. 그러면 내가 글을 읽다가 주제문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다? 스탑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빈칸 문제를 푸는 방식들이 있겠죠. 방식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가다가 예를 들면 뭐 처음 두 문장 마지막 문장 읽으세요라고 했을 때 처음에 한 문장을 읽었는데 주제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스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읽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게 첫 문장 빈칸이거든요.
모든 빈칸 문제는 가장 먼저 뭐냐면 빈칸부터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던지 간에 빈칸부터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 두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빈칸 읽고요. 자, 모든 빈칸 문제는 빈칸부터 읽습니다. 자, 다음 빈칸 뒤에 첫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조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제가 나오면 스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가장 빠르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1번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보니까 뭐냐면 자, women have a 자, more sensitive touch.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성들이 뭐냐면 훨씬 더 그 민감한 어떤 촉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했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more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급이죠. 주제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빈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빈칸을 확인할 때마다 뭔가 주제에 대한 리드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걸 계속 이제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급 나왔고요. 자, 남자들보다. 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되셨나요? 그럼 얘는 원인 결과죠. 됐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 했을 때 뭐다? 결과가 주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빈칸은 일단은 원인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시면 여성들이 훨씬 더 민감한 촉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래? 이걸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전문가의 의견 나오고 있죠? 한 전문가가 어떤 기관이 전문가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의 팀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뭘 했냐면 the surface area of index finger 두 번째 손가락의 어떤 표면적을 측정했답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 100명의 어떤 학생들에게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and는 같은 맥락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같은 맥락이긴 하겠지만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실험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자, 뭐 하게끔 요청했냐면 어떤 표면을 느껴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보시면 여성들이 뭐냐면 좀 더 민감한 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표면을 느껴보라고 했죠. 뭐 때문에? 촉감 때문에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어떤 표면이냐면 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표면인데 자, with progressively finer grooves 점차적으로 뭐냐면 좀 가늘어지는 표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흠이 있단 말이에요. 홈이 파져 있는데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는 거야. 이걸 한번 느껴보라고 한 거죠. 자, 실험 과정 아시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촉감이라는 얘기 나왔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뭘 측정했죠? 뭘 측정했어요? 인덱스 핑거의 어떤 표면적을 측정했죠? 여성이 촉감이 더 민감하죠? 그러면 뭐 때문에 민감할까요? 인덱스 핑거의 surface area가 뭐다? 성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빈칸에는 뭐가 들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뒤에 문장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맞죠? 다시 여성이 촉감이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촉감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했냐면 인덱스 핑거의 표면적을 측정했단 말이야. 그 말은 결국에 뭐냐면 남자랑 여자가 뭐다? 인덱스 핑거의 표면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다? 얘네들이 더 민감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는 뭐다? 얘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제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뭐다? 결국에는 인덱스 핑거의 어떤 표면적이 다르다는 거는 뭐다? 남자 여자가 손가락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요?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필기.